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영입니다. 예,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아침이 좀 선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영상 기온이 24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는 뜨겁습니다. 국회는 뜨겁습니다.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죠. 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심히 있죠.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재밌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네. 예,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또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예, 김문수 후보자도 네, 굉장한 우파, 네, 본래 노조 출신이긴 한데 네. 우파 인사죠. 경기도지사도 하셨고 네, 네. 오늘 늦게까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종에 충남대 병원이 있습니다. 네. 예, 이름하여 세종 충남대 병원인데 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도대체 충남대 병원은 그러니까 본원은 문화동에 있죠. 네, 대전 대전에 문화동에 있고요. 있고 여기는 이제 세종병원. 세종병원이라 하면 됩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알 수가 있는데, 예, 뭐 하루에 지금 뭐 하루에 3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있어서 네. 도대체 왜 그런가 네. 뭐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고 대안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취재를 한 일주일 했나요? 얼마나 이제 했습니까? 이게요. 예, 예. 작년 11월 달에 네. 저희 대평동 우리 세종경제 사무실에 네. 세종 충남대병원 의사 두 분이 네. 저한테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네. 제 충남대 후배들인데 네. 우연히 이 식사를 같이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네. 이런 내용들을 제보를 해줬어요. 네. 우리가 잘못하면 문을 닫을지 모르겠다. 빚이 지금 지고 있는 빚만 해도 한 3천억이 넘고 네. 또 해마다 한 500억 가량 적자가 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냐 하니까는 지금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예, 본원에서 본원? 예. 전입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그냥 유지가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세종을 대표하는 상급병원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방법은 했더니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대출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네, 대출해준 산업은행이 없는 걸로 하자 3천억을 완전히 까주거나 또 아니면 정부 관련 기관들이 네. 또 이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행복도시 내에 있으니까 그런 도시법이나 뭘로 통해서 수천억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한은 네. 도저히 뭐 지금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선배님 한번 취재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저희 기자들 2명이 최근까지 취재를 쭉 했던 내용이지요. 네.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방송을 좀 하자고 했는데 네. 꾸준히 이제 취재를 해온 내용을 오늘 변화가 있었어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변화가 왜 예, 있었냐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선 최민호 시장이 예. 뭐 시에서 2억 원인가를 보조를 해줬어요. 세종시에서 2억 원, 5억 원까지 이 지급이 가능한데 네. 도와주는 보조해줄 수 있는 건 가능한데 2억 원을 대줬어요. 이거는 의사들 네. 수당을 줘라 한 건 정도에 그쳐서 코끼리한테 비스켓 주는 겁니다. 3, 4천억 좀 빚이 있는 그런 기관한테 2억 줘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에 네. 이런 응급센터, 종합병원 응급센터에 경증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40%인데 네. 앞으로 코로나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는 아주 부담을 크게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황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상황 변화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더 소개를 좀 해야겠다 해서 하루 한 주를 늦춘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네. 세종 충남대 병원은 언제 어떻게 지금 개원했는가 한번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지금 올라 있는 내용들을 메모를 해왔으니까 예, 메모를 예, 보면서 메모 한번 보시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2012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면 뭡니까? 2012년도 8월쯤에 행복도시법이 특별법이 네. 생겨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세종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때 세종 충남대 병원 아니면 세종의 또 다른
종합병원을 하나 만들자라고 네. 해서 이사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생겨서 2012년도 이사회에서 이걸 의결을 하고 네. 또 그 2014년도에 기재부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죠. 네. 기재부에서 예타를 면제받습니다. 음. 예타 면제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 없이 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토지 이 매입 절차에 들어가서 네. 다음에 7월 달에 매입 절차가 2016년 7월 네.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니까 네. 그해 12월 달에 조달청에서 설계와 보통 발주자라는 것은 공사를 맡기는 곳이죠. 공사를 네. 하는 곳이죠. 네.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은 그런 건설업체에 맡기는 건데 네. 이걸 다 함께 하는 걸 턴키 방식이라고 그래요. 일괄 입찰이라고 보통 입찰이라고 하죠. 합니다. 네, 예. 일괄 예. 입찰이라고 하는데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입찰을 예. 해서 예. 계룡건설이 네. 공사를 맡습니다. 그때 네. 2017년도 4월쯤 3, 4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어요. 네. 이때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이 와야 된다. 건양대병원이 와서 여기다가 중부권 최고의 암센터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서울 삼성병원 세종 분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전국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이럴 무렵이었는데 대통령 선거 17년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바로 한 달 전에 네. 계룡건설이 충남대 세종 충남대병원 착공을 해요. 네. 그래서 2019년도 개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은 겁니다. 공사비도 오르고 뭐 네, 하다 보니까 그해 1월 달에 뭘 하느냐, 이사회를 열어서 설계 변경을 하고 400억을 더 계룡건설에 주는 걸로 해서 네. 공사 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년 더 늘려서 2020년 7월 16일 날 개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예. 실제 세종시로부터 병원 허가를 받을 때 500병상 정도로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그게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08병상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실제 개원했을 때는 210병상으로 해서 개원을 합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해서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때부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자, 병상 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제 그 정도 재정이 따르지 못한다 뭐 이런 그것도 얘기도 있고, 되겠죠. 네. 뭐 안 여러 된다 가지,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자, 그러면 네. 잠깐 이거 땡겨 와서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분은 지금 뭡니까 이게 저 강준현 씨가 그때 간담회 했던 그 장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예. 저희들이 작년도 2023년 11월부터 취재에 들어갔어요. 네. 이제 여기 요새도 이제 언급할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취재에 들어가서 제일 급한 것이 세종 충남대병원을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210병상을 지금 400병상으로 높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한테 제보했던 당사자들, 의료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세종시를 또 찾아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세종시를 찾아가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제보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다 거짓말입니다. 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종시는 모를 거 아니에요. 세종시도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 담당 과장들이 이미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몇 번 와서 파악을 했고. 그럼 이게 문을 열 당시부터 마이너스로 계속 출발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착공할 때 어떻게 짓기로 했냐면은 그 당시는 2,700억 중에서 자부담 국비에서 30% 약 988억 원은
국가에서 주고 네. 나머지 2천 약 한 100억 정도는 충남대 자부담으로 지었던 거예요. 근데 충남대가 돈이 없으니까 예. 산업은행에서 계속 지금 돈을 빌려왔는데 얼마를 빌렸냐? 네. 3,270억을 빌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대출 액수도 엄청 크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원금과 이자를 매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갚은 것이 140억까지 못 갚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3,074억이 지금 산업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혹시 질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을 운용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료 수요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빚이 계속 참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세종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39만 명 왔다 그렇죠. 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원 당시 30한 네. 7, 8억 8만밖에 안 됐던 것이 네. 지금도 39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늘어나는 거죠. 지금 답부 상태로 거기다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새로 생긴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뛰어나다. 의료 기술도 뛰어나고 또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님들부터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은행 이상으로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네. 그런 부분이 일반 병원 우리 사립대학병원이나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이용해 본 분들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친절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아, 왜 목에 힘이 들어가 있나? 왜 그래요? 하여튼 이런 대학병원들은 그분들 얘기로는 그래요. 다시는 안 가. 왜요? 했더니 목이 보통 뻣뻣한 게 아니야. 세종 충남대 병원에 그래서 예.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했더니요. 예. 제가 갔다 온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죄다가 다시는 안 가 하는 사람이 많더라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뻣뻣하면 부러지는 네, 겁니다. 네. 예. 이분들은 일 하든 안 하든 나라에서 봉급이 나와요. 근데 사립병원은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 봉급을 챙겨야 됩니다. 병원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립병원은 망하면 끝이지만 야, 이거는 이제 국립대 병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야. 나라에서 예. 그냥 의사가 환자가 없을수록 좋아요. 없을수록 좋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들은 없어도 월급은 나오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과 네. 종업원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네. 음식점에서도 많은 손님이 오면 네. 주인은 참 좋아요. 네. 이 재정적 그 어떤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은 내게 아니에요. 더 올수록 물수건 물잔 더 갖다 주려니까 올수록 불편한 거예요. 자, 그냥 10명 이런 그럼 것 때문에 병원의 차이점이 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네. 이제 문제점은 좀 알았어요. 네. 근데 해결 방법으로 이제 대안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네. 대안도 사실은 시원찮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하나씩 없습니다. 좀 풀어볼까요? 네.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죠? 이것이 네.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네. 두 번, 세 번의 그런 확인을 하니까 네. 세종 충남대병원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밀접 취재를 했습니다. 오기가 나죠, 기자로서는. 예, 예. 오기가 나니까 예. 저희 기자가 계속 물고 들어간 겁니다. 음. 국세청한테도 물어보고 또 충남대 대전에 있는 본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교육부도 찾아가고 네, 네. 그다음에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 일했던 의료진을 다른 병원으로 옮긴 의료진도 만나고 했더니 제보자 얘기가 딱 떨어지게 맞아요. 아, 단지 그래요? 뭐 3,074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라고는 안 하고 한 3,000억 원대 빚이 있을 거요. 도 맞았고요. 매년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해마다 평균 515억씩 적자랍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이 평균 하루에 2억 8천, 즉 3억 원대 하루에 매일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법은 없냐? 그래서 병원 측에 물어봤더니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뭐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 도와줘야 되냐? 정부나 세종시에서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기자가 네. 강준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아, 예.
중요한 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종에 있는 종합병원이 문을 닫으면 우리 세종 시민은 뭡니까? 그렇잖아도 세종의 법원과 검찰청이 없어서 왜 우리는 세종 사람들은 대전으로 가야 되고 천안 가서 재판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네. 병원만이라도 우리 세종에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우리 세종시나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소홀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서 부랴부랴 그 얘기를 듣고 강준현 의원이 하루 건너서 이거 확인을 했다 그래요. 네. 해서 교육부 와라. 행정청, 행복청, 행정중심, 네, 행복청, 복합청, 예, 네, 예. 건설청, 그 다음에 그 복지부, 그리고 세종시 너네도 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진 중에 아까 얘기했던 여자분이 예, 여기, 그게 세종시의 이영옥이라고 하는 세종시 그 복지국장입니다. 예, 이번에 예. 인사가 났죠. 예, 예. 8월인가 7월에 인사가 나서 모를 겁니다. 예, 근데 예.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강준현 의원이 역시 토백이라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알아서 해 하는데 네. 이게 그래서 다음 날 바로 8월 6일 날 세종시 의회에서 네. 와라. 세종시 의회도 다 와라 했는데 공교롭게 세종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 다 와. 네. 그리고 행복청 뭐 담당 국장들, 복지국 담당 과장들, 또 세종시 병원, 충남대 병원 네. 관계자들, 뭐 그 응급실 센터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취재를 한 기자가 보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우리 얘기가 맞았잖아. 왜 쉬쉬한 거야? 네. 진짜가 알려줬으면. 네, 시시거렸구나. 네. 예. 그래서 우리 담당 기자가 왜 이제사 이걸 알려주느냐 자료를 이게 나오는데 아까 언뜻 보여줬던 자료가 그게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네. 이날 기자한테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가지고 기자님 도와주세요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요겁니까? 요 자료도 있고 바로 그 의외도 자료가 있을 잠깐만 겁니다. 볼게요. 예. 이 자료를 한번 요겁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은행에서 예, 빌렸다는 건데 예, 여기 예. 보면 산업은행으로부터 3,074억이 지금 남은 겁니다. 예. 상환 금액이 140억 원이고요. 네, 가장 예, 윗줄에 예. 빌린 금액이 3,214억 원을 빌렸군요. 이율이 연 4.61%에서 산업.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금리도 높네. 네. 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빌린 돈이 연 이자가 4.61%로 3,214억 원을 빌렸고 현재 140억 원을 갚은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대출을 포함해서. 했으나 못 갚는 금액이 예.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럽니다. 3,200원에서 이제 140억. 3,074억을 못 갚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예. 우리 북한의 뭐 저기 무장공비들 보면 네. 훈련을 할 때 바지 주머니에다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렸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남대병원이 가볍게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바지에다가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가득 집어넣고 빗더미를 집어넣고 출발을 한 거예요. 네. 그 아까 그 밑에를 보면 네. 밑에 한번 자료 한번 네, 한번 보시면요. 볼게요. 예. 네, 보면은 이게 이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제일 밑에 그러니까 본원에서 일단 전입을 많이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해 문을 연해 403억 원의 적자가 납니다. 첫 네. 해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76억 원을 적자 났고요. 그리고 나 2022년도에는 개원 3년 차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5,036억 원의 빚이 적자가 났고 네. 작년도에도 656억 원 점차 늘어요. 그러네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515억 원의 빚이 난 거예요. 야, 이거 문 예. 닫을 정도네 이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얼마가 적자가 났냐 보니까는 2,567억 원이 적자가 났어요. 지금 5년 동안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날 저희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위에 사각형 쳐진 거 있죠. 예, 예. 당장 급한 것이 보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운영비 차원에서 512억 원이 지금 절실합니다. 512억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공급이나 운영비가. 예. 이거를 요구했는데 최민호 시장이 2억 원을 줘놓고 생색을 낸 겁니다. 아, 2억 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2억 원은 너무 적죠. 그래서 이 돈을 메꾸기 위해서 대전에 있는 본원에서 계속 대준 겁니다. 그 계속 대줬는데
첫 해에 194억 원을 대줬고요. 네. 두째 해에 399억 원 대줬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233억 원 대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435억 원을 대줬고, 올해도 346억 원을 올 6월 달까지 대줬습니다. 전입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1,601억 원을 전입해서 대줬기 때문에 이 적자도 만회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6월에 네. 이게 지난 6월에 이제 저는 몰랐는데 우리 기자가 충남대 병원 본원에 가면 네. 이렇게 됐으면 본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도 네. 여기 보면은 검정 삼각형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도 지금 2019년도 마이너스 4억 그다음에 개원을 했던 세종시 충남대병원이 개원했던 해에 본원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본원도 137억 원 적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전입을 돈을 못 대줍니다. 그리고는 세종 충남대병원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예. 못대 뭐 문을 닫든지 자기가 돈을 어디다 꿔서 운영하든 우리 본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도와줍니다. 이래서 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예. 이거를 세종 충남대병원이 이세종경제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제보한 내용대로 이런 사정이 똑같이 대포를 절박한 했죠. 상황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리냐 이거죠. 자세부터 좀 달라져야 그렇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나타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민들도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세종 충남대병원에 다녀왔던 이 취재 중에 만났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80세 되시는 그냥 전 증권회사 회장님을 하셨던 분을 만났더니 네. 이분 얘기가 다시는 세종 충남대병원 안 갑니다. 그 병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했더니 저 이웃에 있는 솔직히 대전 유성의 선병원을 가든지 을지대학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충남대병원이 얼마나 세련되고 네.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의료기술인데 그렇습니다. 했더니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가면 불친절하기가 짝이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가보자고요. 그럼 본인 개인의 생각이겠죠. 예, 예. 그럴 일 없겠지만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취재 과정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분도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해요. 불친절이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다시는 안 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주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장사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음식점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식점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종업원은 2명이다. 그런데 100명이 왔다. 이쪽서 물수건 주세요. 여기서 물 주세요. 이거 선풍기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종업원이 눈코 뜰 새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많이 오니까 수익이 있으니까 좋은데 종업원으로서는 안 오길 바래. 그러니까 물도 따르지도 않고 주전자하고 잔하고만 밀어주고 그냥 간다. 예, 그런데 예. 주인도 그런데 하고 10명밖에 안 는 손님이 10명밖에 안 오는 아주 손님이 오기를 절박한 데서는 간호사 그 종업원이 와서 물도 주고 그다음에 물수건도 놓고 수저도 놔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데 세종 충남대 병원은 그런 점이 없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국공립 공무원. 한때 공무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가다듬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네.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민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네. 문민정부의 첫 호가 공무원들부터 서비스 친절해라. 대민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첫 번째 전화 응대를 잘해라. 네. 그러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청와대 출입을 조금 할 때였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그런 데는 지자체에는 가서 서울시청부터 가서 은행에 가서 서비스 친절 교육을 받고 와라 그런 할 정도였었어요. 은행에서는 네. 문을 열어놓고 이랬거든요. IMF 직전 아니었습니까? 네. 대출이 막 필요할 때 그랬었는데 지금 세종 충남대 병원도 그럴 처지에 있다고 보는 여론이 다수 있다. 다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다수 있다. 네, 네. 이것이 이미지에 좋고 네. 아까 저 8월 6일 날 강준현 의원이 간담회 한 주택했던 거. 간담회 내용 중에 네. 계속 지금까지 아니라고 시시하던 세종시의 관계자들은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정보 파악하러 온 것 같았어요. 대안은 없어요. 세종 충남대병원 관계자들은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막 아주 절절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세종시민 건강과 안전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세종시는 입 딱 다물고 목에다 심 감고 눈만 감고 있습니다. 청취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강준현 의원이 강준현 의원은 보면 혼자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 근데 강준현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얘기를 해요. 방법을 찾아내라. 찾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 들러 왔느냐. 네. 방법을 찾으려고 왔다. 우리 세종 충남대병원 구하기 간담회라고 뭐라 칭을 하자 할 정도로 하면서 네. 자기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무위 간사입니다. 민주당 간사다. 네. 제가 소속한 피감기관은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빚이 있다면 제가 산업은행 쪽에 접촉을 해서 충남대 병원이 안고 있는 대출을 상환과 이자를 유예시키거나 또 연장해주거나 네. 탕감할 방법은 없는가 네. 제가 검토를 해서 적극 나서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같이 약속했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건 해봐야 언발에 오줌 누기? 아니 결과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직 예, 답변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아, 지역 국회의원이라 틀리구나. 뭔가 그래도 체면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우리 언론 기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충남대병원이 행복청한테 또 이런 요구를 합니다. 행복청에서 나오신 국장님, 간부님들 네. 우리 병원도 행복도시법에 속한 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행복도시 건설법,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도 행복청에서 네. 돈 1,000억 정도는 우리 보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네. 현재는 우리 법으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요? 문제네. 네, 없습니다. 예. 그 행복청에서는 그럴 만한 것을 만들려면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예산을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세종대 충남대 병원 관계자는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서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지금 응급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종에 있는 시민들이 몸이 아팠을 때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 응급센터도 지금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닫는 그렇죠. 응급센터 문 닫으면 결국에는 문 닫는 셈이 그래서 되네요. 이게 안 돼서 의료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일부터 매주 목요일 날은 이제 심의가 응급센터네요. 예, 매주 쉽니다. 매주 목요일 날 쉬고 있다고. 네.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계속 하지 않으면 문 닫는 거네. 닫는 겁니다. 수순이. 예.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복지부도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체크를 해서 갔어요. 예, 또 그 예. 당시에 교육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교육부한테. 교육부가 대신 대학병원이니까 네. 교육부도 걸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교육부에서라도 특별 뭐 보조금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니까 교육부도 우리도 복지부처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가서 관련법이 있는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교육부도 갔어요. 그래서 교육부, 행복청, 복지부 이쪽에서는 일단은 법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세종시, 여태까지 아무 일 없다고 말했던 세종시, 음. 우리 언론에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네. 도대체 왜 세종 시민들이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될 민선시장이 있는 세종시는 왜 팔짱을 끼고 있는 거냐? 왜 쉬쉬하고 있는 거냐? 세종시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준현 의원이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강준현 시장이 예. 여기 토박이니까 강준현 시장이 시장 나와라. 아니면 이춘희 시장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다 바꿔야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종시 공무원 실국장 일부 실국장들도 정말 세종시가 너무합니다. 이 팔짱을 끼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또 허점이 열심히는 있네요. 대표님 말씀이고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세종시 분발해야 됩니다. 근데 분발은 해야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가 예를 들어 여기가 도둑놈 천지인데 세종경찰청이 우리 돈 없어고 팔짱 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나서야 됩니까? 세종시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세종시를 뽑아준 거 아니에요, 시장을. 세종시장을. 최민호 시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데 저는 예, 한계가 이런 있다고 어려움이 봐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냐? 최민호 시장이 지난 19일 날
이제 2억 원을 이제 그러니까 나와서 뭐 얘기를 했어요. 네. 2억 원을 줬어요. 그러고 네. 나서 19일 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종시 병원에 뭐 경영난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의사들 봉급이 많아서입니다. 3억 7천씩 받는데 지금 뭐 다른 데서 4억 준다니까 거기 다 도망간 겁니다. 의사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은 실제 그런 게 있나요? 4명 갔습니다 이번에. 예. 네, 운영난도 있고 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저 같아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면 안 가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요. 뭐 저희가 독야청청하게 세종시 병원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거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네. 욕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응급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응급회에서 네. 이게 지역에 있는 그 의료 보건을 책임져야 될 지자체장이 해야 될 말이냐. 이건 거짓 선동이다. 호도한 거다. 가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 최민호 그래요? 시장이 꼼짝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시에서 줄 수 그런 있는 건 사실도 아무것도 있었네요.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응급학회가 예. 지역민들의 생명과 이게 안전을 성명인데 책임져야 한번 할 읽어볼까요? 해당 지자체장께서 공개석상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급여를 거짓으로 과장하고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위기가 마치 전문의들의 탓인 것처럼 호도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오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대한응급회하고 병원 네. 뭐 의협에서도 막 이걸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아직 성명 없어요. 그러나 응급학회가 큰 비중을 차지해. 응급학회가 우리 지금 숨이 넘어가기 분초를 다투는 곳이 응급센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종 충남대병원이 여기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사는 그 아파트 주민들 무슨 그렇습니다. 세종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가격도 막 올라가고. 저는 예. 정말 전임 이춘희 시장이랑이 참 훌륭하게 본 것은 그거예요. 여기다 유치도 유치했지만 세종 충남대 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종합 시설을 갖춰야 제대로 행복도시 같은 행정 수도가 완성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도 있지만 이춘희 시장은 매년 3만 1,000명씩 늘었습니다. 세종시가. 네. 25만 명이 늘었어요. 그분이 예. 임명할 때. 예. 지금은 얼마인 줄 알아요? 최민호 시장 2년 동안 3,900명씩밖에 안 늘었어요. 네. 전부 막 이춘희 시장 공실란을 스마트팜 만들자 뭘로 하자 막 그 하던 분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게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윤보선 뭐 누구 있을 때보다 박정희 대통령 한 명이 나오니까 나라를 살린 거 아니에요? 국방, 네. 경제. 예. 이래서 세종 시장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보도 내용은 이제 조금 안 좋은 쪽만 이제 본 거고 좀 좋은 쪽도 좀 발굴 좀 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쪽은 별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발굴을 해보라는 얘기죠. 좋은 쪽도. 세종시가 지금 편파적이죠. 어제 이와 관계없지만 네네. 세종시를 포함해서 일부 지자체와 정부에서 기사 광고를 줍니다. 그럼 기사처럼 써요. 마치 기사인 줄 알아요. 홍보를 했어요. 기사처럼 써라. 보도 자료죠, 그게. 예. 기사처럼 썼는데 그거는 기사라고 참 광고라고 표시를 안 하면 앞으로 그거를 광고를 준 곳에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 법안이 생겼어요. 양문석이도 냈고. 그래요? 네. 이게 보면은 바로 엊그제 보도가 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엉터리 행정들을 하는 곳이 많고 말로만 세종 시민을 위한다. 이때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따끔한 얘기를 해줘야 제대로 유튜버지. 알겠습니다. 옹호해주거나 공부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항은 물건처럼 여러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여러 각도가 있으니까 지금 보는 각도도 있고 또 다른 각도도 이제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못된 거는 고치고. 아니, 어느 시장은요. 어느 시장은 지금 그 지자체가 한 5천억 빚이 있대요. 네.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행사만 가면 색스폰을 건데요. 또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또 무슨 뭐 1박 2일인가 하면서 네. 자기 우군 그 지자체장 홍보만 해주는 언론사 100개만 끌고 다니면서 밥 먹고 자고 주민들하고 하루 자는데 거기서도 색스폰을 본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색스폰이 왔어요. 아닙니다.
예. 색소폰입니다. 네, 색소폰. 그런데 그런 것이 예. 저희 인터넷에 막 떠 있어요. 예, 주민들이 예, 예. 지금 그럴 땐가 그런 것처럼 예. 세종 충남대병원이 이렇게 있을 때 국회의원들, 시장, 시의원들 팔짱 낄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대안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울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하죠. 지금 시장이 여기 있으면 안 세종충남대병원이 돼요. 문을 올해 내로 닫을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본원에서 아까 전입금을 올해까지만 준다고 얘기한 거죠, 아까? 네. 야, 그럼 올해 끝나면 뭐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제가 전직 예.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런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직 시장도 소통이 됩니까? 잘 되죠. 그랬더니 네. 그분 얘기가 강준현이가 이번에 그렇게 한 거는 우선 안심이 간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뛰어다녀야 될 사람은 시장이다. 네. 시장은 여당 아니냐. 국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당대표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저 기획재정위원장도 만나고 국회의장도 만나서 우리 죽겠습니다. 세종시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 문 닫게 생겼습니다. 우리 시민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해서 정말 돈을 의다다 내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청사의 복지부도 가고 기재부도 가고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일 살려야지. 이번에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걸 인지를 하면 한번 그렇게 뛰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무조건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왜 때는. 그러냐? 네. 대구, 부산 신공항 문제가 지금 이제 예타를 거쳐서 이제 공사가 시작돼요. 네. 대구 홍준표 시장과 네. 이철우 충북 경북지사, 네. 박형준 부산 시장은 거의 석 달간을 서울에서 살았어요. 국회에서 살았어요. 신공항 따오려고. 그걸 관찰하겠다고. 여기다 그냥 뻘쭉해가지고 뭐 한마디 뭐 정례 기자회견 때 뭐 가서 출입 기자들한테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뭐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네.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에서 따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돈은. 모든 것이 전쟁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쟁취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거 그러면 정 안 되면 네. 삼성병원을 찾아가서라도 세종 충남대병원을 문 닫게 생겼으니 니네가 당신들이 충남대- 내려와라 그럼. 아예. 당신들이 여기다가 이 병원을 인수해서 암 전문병원, 중부권 최고의 암 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 그렇게 되면은 전국의 암 환자들은 다 오죠. 서울까지 갈 이유가 없지. 그 건양대병원이 그걸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충남대병원이 아니고. 아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두 개 다 특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장, 네. 세종시장 총리급이란 말이에요. 총리급. 아 여기 움직이면- 세종시장은 차관급.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로 볼 때, 거기는- 특별시로 볼 때, 거기는 특별. 거기는 장관급이고 국무위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중앙청사가 다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수도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해보라는 얘기죠. 네, 이게 뭐냐면 예. 특별자치시가 세종과 제주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힘을 써서 두 군데가 더 됐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 어디? 전라북도와 강원도입니다. 강원 특별자치시도 자치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거긴 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비롯해서 세금 같은 모든 혜택을 다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대통령실도 내려오고 국회도 모두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방송사도 다 내려 이런 곳인데 그런 힘을 그런 자랑스러운 곳이어야죠. 예, 그러니까 한번 그걸 활동을 누가 해보시라는 뛰어다니냐? 말씀을 시민들이 드립니다. 뛰어다니는 것이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인 시장이 뛰어다니는 게 옳습니까? 국회의원이 뛰어다니고 시장이 뛰어다녀도 될까 말까 해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충남대병원이 하루에 약 3억 원의 적자를 낸다고 합니다. 예, 이 들어가면 본원에서 전입금을 계속 주고 있었는데 연말이면 거의 더 이상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문을 닫을 상황이라는 이제 그 상황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강준현 의원이 뭐 몇 가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산업은행에 돈 내는 거 연체되는 걸 좀 유예해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 예. 엊그제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제 참 그 예. 얘기를 안 드렸군요. 김종민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종민 의원이 아직은 보도하지 말고 자기가 나름대로 지금 야당과 거대 야당과 아주 절친하니까
야당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김종민 의원은 지난번에 뭐 문제된 건 어떻게 됐어요? 김종민 의원은 뭐 다 선관위 해결됐어요? 받아서 아니 지금 그것도 계속 저쪽으로 넘어갔죠 검찰에. 아. 그리고 검찰에 조사해서 뭐 그래도 있으면 문제가 또 재판에 없어야 붙일 되는데.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지금 세종시의 리더들이 힘을 합치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물론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꾸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네. 취재하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속였거든요. 그러면 문제의식을 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때 예. 알았으면 이미 선거 때 공약으로도 좀 다 내세웠다는 거예요. 강준희 의원도 그러고 김종민 의원도 왜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해줬냐. 저쪽이 아니라는데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국립대병원인데 왜 국비가 30%고 병원이 70%가 돼 있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국비가 70% 되고 병원이 30% 돼야.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된 것 같아. 이거는 종합병원인데. 이거는 네. 정해져 있어 자부담이라는 것을 꼭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심하게 맞네. 이 도청 이전하는 것도 네. 도청 이전에도 국비가 30%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커버기 위해서 신용 보증 재단도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도민들이 뭐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세종, 걱정입니다. 세종시의 응급센터도 이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응급센터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세종 충남대병원에 옴으로써 그 느꼈던 세종 시민들의 그 기쁨이 지금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예. 지금 전국에 408개의 네. 종합병원 응급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25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세종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8월 들어서 12명이 응급센터에서 거부를 당해가지고 청주 현대병원과 하나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응급인 경우에는 큰일 나겠네. 그렇게 됐다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픈 사람만 바보예요. 손해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책임을 왜 안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종 충남대병원 문 닫게 생겼습니다. 네. 이 충격을 관련 부서들은 최대한으로 합의를 해서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신수영의 뉴스레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